일단 강릉 서비스 센터에서는 수리를 못한다. 이거 정말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거든요. 근데 지금 이런 수리를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나온다는 게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. 원주도 실패, 그리고 서울에 예약했는데 서울도 대기 기간이 길어서 실패.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해결이 안 돼서 일단 왔거든요.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. 안녕하세요, 원모터스 윤 사장입니다. 자, 오늘 입고된 차량은 벤츠 S클래스 둘둘둘 모델이에요. 후기형 모델로 해서 요 라이트 3선짜리 이 후기형 모델인데 디젤 차량입니다. 이 후기형 디젤 차량에는 656 엔진,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. 이 차량은 최초로 피스톤이 주물 피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오일 먹는 사례도 많고 워낙 문제가 많은데, 지금 이 차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브레이크 문제예요. 브레이크 문제. 브레이크가 진공 펌프에서 엔진 오일이 넘어가서 하이드로백으로 차게 되거든요. 이게 하이드로백까지 오일이 올라가서 차버리면 그 하이드로백의 다이어프램이라는 고무가 막이 터져버려요. 불어갖고. 그렇게 되다 보면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진공 라인에 오일이 차면서 진공으로 작동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그건 뭐 제가 한참 예전부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, 자, 이번에는 이 656 엔진과 654 엔진이 동시에 들어와 있어요. 656 엔진은 엔진 경고등 때문에 들어왔고요. 654 엔진은 퍽퍽퍽퍽 하는 엔진 소음 때문에 들어왔어요. 근데 654 엔진과 656 엔진은 기통 두 개만 틀리지 똑같은 엔진이거든요.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엔진입니다. 656 엔진에 대한 그 고질병 수리와 654에 대한 고질병 수리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. 근데 지금 제가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. 오늘 뭐 냉각수 관련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, 벤츠 E300 가솔린 모델입니다. 2000cc 274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, 얘는 썸머스텐 문제하고 크랭크 케이스 환기 장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. 뭐 흡기 매니폴드를 드러내고 그 안에 부품들을 갈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, 지금 결제하고 가셨거든요. 왜 강릉에서 여기까지 요걸 수리하러 오셨어요? 그래 제가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일단 강릉 서비스 센터에서는 수리를 못한다. 이거 정말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거든요. 근데 지금 이런 수리를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나온다는 게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. 원주에도 벤츠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. 원주도 실패, 그리고 서울에 예약했는데 서울도 대기 기간이 길어서 실패. 그렇게 해갖고 인천까지 오셨어요. 이게 내가 벌써 한 3주 전에 예약하신 분이거든요. 그래서 수리를 하고 가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. 강원도에서 굳이 썸머스택과 크랭크 케이스 환기 장치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. 둘둘둘 S클래스도 터보차저 고장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해결이 안 돼서 일단 왔거든요. 그런 것처럼 이게 다발생으로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들인데도 아직 그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656 엔진과 654 엔진에 대한 지금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, 요것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은 언덕을 올라갈 때 부스트 압력이 부족하다는 고장 코드가 뜨면서 체크등이 들어와요. 그 다음에 이 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변속 타이밍이 굉장히 느려요. 힘이 딸리니까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저희 원모터스 입고하셔서 수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. 자, 지금 656 엔진에 엔진이 뽑아져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뭐 엔진 마운트도 거덜거덜해요. 다 떨어졌어요. 이거 헛날 나가요. 헛날. 엔진 마운트도 추가로 같이 교환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엔진으로 한번 가보시죠. 656 엔진과 654 엔진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. 거의 뭐 같은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6기통과 4기통 차이지 거의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흡사하고요. 타이밍 툴도 동일합니다. 자, 지금 656에서 나오는 엔진의 지금 이 고장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 다음에 어디가 문제가 됐었는지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 건데, 지금 이 차량은 터보가 두 개가 달려 있고요. 여기 전자식 액추에이터가 달려 있습니다. 전자식으로 터보의 압력을 제어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진공으로 웨스트게이트라는 게 작동이 돼 있어요. 웨스트게이트가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배기가스가 터빈을 돌리지 못하고 빠져버려요. 그렇게 되면 터보 부스트 압력에 고장 코드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차량의 진공 라인을 점검하다 보니까 진공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차량은 진공 펌프와 워터 펌프, 그 다음에 진공 라인 수리,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, 요걸 다 같이 교환을 할 건데, 지금 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찾았어요. 보시죠.
이 차량은 이 진공 라인이 요거거든요. 이쪽에서 진공이 계속 빨리고 있어요. 이 호스는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여기 진공 펌프가 달려 있습니다. 진공 펌프가 체인으로 인해서 구동이 됩니다. 이쪽에 오일기가 있다 그러면 진공 펌프를 무조건 교환을 하셔야 돼요. 하이드로백도 교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다행히도 터보차저에 들어가는 진공 라인 쪽이 오일이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건데요. 오일 펌프, 우리가 텐덤 펌프라고 하는데 절반은 오일 펌프고요. 절반은 진공 펌프입니다. 진공 펌프에 들어가는 책 밸브, 이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진공 라인에는 책 밸브가 들어가요. 진공 라인에 책 밸브가 막혀 있었어요. 지금 이 엔진 상태, 그 다음에 펌프, 그 다음에 새 부품들을 한번 늘어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진공 펌프가 일단 개선형으로 바뀌었어요. 모양이 좀 많이 틀립니다. 여기에 들어가는 요 막히는 부분이 두 개가 들어가고 요렇게 되네요. 그죠? 완전히 틀리죠? 여기 아예 없죠? 요 앞쪽에 있어요, 이 차는. 옛날 거는. 개선품이랑 이 재질 자체도 바뀌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책 밸브가 들어가요. 진공 라인에 책 밸브가 들어갑니다. 이 책 밸브가 막혔어요, 완전히. 진공 라인이 꽉 막혀 있어요. 세척만 해도 이게 벌써 가루가 이만큼 나왔어. 제 손에 이거 가루 튄 거 보세요. 오일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, 그래서. 이거 봐. 튀어나온 거 봤죠? 어? 야, 이거 무슨 이물질이 이렇게 많냐. 이게 오일 관리를 그래서 잘 해줘야 됩니다. 이거 봐. 우와. 보여, 이 가루들?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. 야, 다 청소됐어. 대박. 망 보이세요? 이제 망이 보이기 시작하네.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나왔어요. 깨끗해. 이제 이거 에어건으로만 불면 될 것 같아. 다이오프램 터질 수 있으니까 살살 불어가지고 여기 이물질만 날려줘. 체크 밸브. 자, 이렇게 체크 밸브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가루들이 나왔어요. 오일 관리 잘 해줘야겠죠? 자, 일단 진공 펌프의 책 밸브가 문제가 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진공 펌프로 오일이 넘어왔기 때문에 진공 펌프 당연히 교환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엔진을 내렸을 때 예방 정비 차원에서 워터 펌프까지 교환을 할 거예요. 지금 모두 다 정품으로 준비를 했고요. 개선품의 텐덤 펌프, 솔레노이드 밸브 정품 준비했고요. 그다음에 워터 펌프인데 얘는 이제 뭔 문제가 있냐면 진공 라인의 순환 시대야. 진공 라인에. 자, 진공 당겨 볼게요. 왜 이런 쓸데없는 기능을 만들었을까요? 사실 도움은 되긴 하겠죠. 자, 이렇게 셔터가 있어요. 셔터가. 워터펌프 날개 부분에 셔터가 있어요. 셔터 올라갑니다. 이거 하니까 또 그게 생각나네. 우리 와이프가 그 사진관을 하거든요. 셔터맨을 하고 싶다. 일 안 하고 셔터만 내려주는 셔터맨 하고 싶어. 자, 일단 워터펌프에 이렇게 셔터가 달려 있습니다. 냉각수 온도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셔터를 닫아서 워터펌프에 냉각수 순환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작동을 시켜서 워터펌프가 순환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장치가 달려 있는데, 냉각수가 또 일로 진공 라인으로 넘어가서 진공 라인에 또 냉각수도 차게 돼요. 진공 라인에 냉각수도 들어가고 진공 라인에 오일도 들어가고, 이건 개판이지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진공 라인에 브레이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. 브레이크는 진공으로 인해서 배력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짜 이게 딱딱해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진짜 벤츠,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지방의 서비스 센터도 문제고 잦은 고장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이캠을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거든요. 우리 278이나 276 캔각 센서에 오일 차는 것처럼 하이캠 만들어주는 마그넷에 오일이 찹니다.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, 그 다음에 캠축을 저희가 드러냈어요. 캠축을 왜 드러냈냐? 이왕 하는 김에 지금 엔진을 내렸을 때 로커암 상태를 보려고 내렸습니다. 로커암 상태. 이 로커암이 마모가 되잖아요. 또 이 로커암 상태를 확인하려고 일단 내린 김에 뭐 캠축 내리는데 뭐 볼트 몇 개 안 끓으니까 이 로커암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확인하려고 일단 뜯었습니다. 다행히 로커암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 진공 라인 세척과
진공 솔레노이드 밸브, 텐덤 펌프, 그 다음에 워터 펌프, 그 부분들을 진공 라인을 전부 다 수리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내린 김에 엔진 누유되는 가스켓들, 로커암 커버, 크랭크 리드나 앞뒤, 오일팬 가스켓, 이런 것들을 작업하려고 해요. 자, 그럼 이제 656 엔진은 여기서 끝났고요. 자, 그럼 이 로코암이 먹은 게 또 궁금하잖아요. 이 로코암 먹은 차가 저기 654 엔진, 이거랑 똑같은 4기통 엔진이 저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 차량은 로코암이 나갔어요. 가보시죠. 자, 이제 4기통 654 엔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이 통로에 다 벤츠네. 벌써 밤이야. 벌써 밤입니다. E클래스 220 디젤 엔진이에요. 자, 이 차는 엔진에서 퍽퍽퍽퍽퍽 소음이 났어요. 여기 한번 봐보세요. 이 롤러가 밑으로 주저앉아 있죠. 자, 이것 때문에 퍽퍽퍽퍽 소리가 나고 엔진도 덜덜덜 떨고, 이게 한두 개가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.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. 자, 그러면 주저앉은 애하고 안 주저앉은 애의 상태를 한번 환한 데서 한번 볼까요? 654 엔진은 이렇게 로코암이 망가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벌써 몇 대째 하는지 모르겠네. 일단 가져가 보자. 아, 진짜 벤츠 씨 내구성 왜 이렇게 된 거요? 보여 이거? 세상에 퍽퍽퍽퍽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이 소리를 동영상을 못 찍었네. 롤러가 지멋대로 놀아요. 얘도 그렇고. 우와, 얘는 아예 여기가 위에가 깎여서 롤러가 올라가지도 않아. 다 주저앉아 있죠. 얘 봐, 얘. 야, 진짜 심각하다. 다 깎아먹고. 오, 다 빠지네, 별이. 오, 얘. 와우. 와하. 다 빠졌어. 새 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 롤러가 미동도 없어요. 새 거는. 얘는 롤러가 다 빠져가지고 뭐지?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집니다. 심지어 여기도 다 깎아먹었어. 자,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주분하고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, 이런 베어링이 나가면서 이런 베어링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엔진 내부에 들어갔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오일 스트레이너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엔진 안으로 빨려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런 쇠들이 돌아다니면서 엔진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. 거기까지는 고지를 하고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엔진을 거의 뭐 다 분해해야 되는데, 일단은 요것만 교환하면 차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거든요. 근데 항상 저런 그 가루들이 저희는 항상 걱정이 돼요. 그래서 일단 고지를 하고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지 이제 물어보고서 작업을 할 거예요. 이상이 없을 수도 있고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또 드려야지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겠죠. 어디까지 망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. 자, 일단은 그래서 654는 이렇게 로코암 문제가 많고요. 그 다음에 EGR 밸브도 좀 고장이 나고 터보 차저도 좀 고장이 납니다. 자, 이렇게 벤츠들의 내구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. 디젤도 그렇고 휘발유도 그렇고. 이제는 진짜 탈차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참 맞아. 벤츠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. 이렇게 고장들이 많고, 그 다음에 이 고장이 정말 위험한 고장이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. 지금 브레이크가 진짜로 딱딱해서 밀리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. 차라리 아니면 진공 라인을 따로 쓰든지 그렇게 했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진공 라인을 같이 쓰다 보니까 브레이크며 터보며 뭔가 이런 여러 다른 부분이 문제가 돼도 브레이크 진공 라인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. M5나 뭐 이런 차들은 진공 라인의 진공 펌프가 전자식으로 위치하고 있거든요. 전자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오일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. 오일이 뭐 관리가 안 됐든 어쨌든 브레이크는 따로 전자식 펌프가 달려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브레이크 제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 라인과 엔진에 들어가는 진공 라인을 좀 따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.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엔진 쪽에 제어하는 것들을 쓰고, 전자식 진공 펌프를 사용해서 그거는 브레이크 쪽만 쓰고,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.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당연히 이 구조적으로
진공 라인을 두 가지를 같이 쓰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. 뭐 전자식 펌프가 들어가야 되고 진공 라인도 좀 더 들어갈 거고,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몇 억짜리 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따로 설계를 해서 비용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만들더라도 얼마나 안정적이에요. 브레이크 쪽은 따로 진공을 쓰니까. 그리고 브레이크 쪽이 고장나도 엔진 쪽은 정상적으로 될 거고, 엔진 쪽이 고장나서 브레이크 쪽이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은 없으니까,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렇게 만들어주면 참 좋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 쪽은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압력 센서를 둬서 브레이크 진공 라인의 압력을 측정해서 경고등을 발생을 한다든지 출력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좀 안전 장비까지 좀 달려 있어 갖고 좀 만들어줬으면 좀 사실은 좋겠어요. S클래스잖아요. 저희가 지금 준비한 거 워터펌프, 텐덤펌프, 진공 라인, 그 다음에 각종 가스켓들을 교환을 해서 엔진을 올려볼게요. 엔진 가속할 때 체크등, 그 다음에 변속 타이밍이 이상한 거에 대한 수리로 입고를 하셨고, 진공펌프도 오일이 나와서 문제가 됐지만 결론적으로 이 차량의 고장 코드를 발생한 건 책밸브의 막힘 원인이 주된 원인이었고요. 지금 이 텐덤펌프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오일이 하이드로백으로 넘어가지 않게 미연의 개선품으로 교체를 하는 거고요. 워터펌프도 항상 문제가 되니까 교체를 하는 거예요. 오일 관리 잘 해주셔야겠죠. 진공펌프, 오일펌프 나가고 이런 것들 나가면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되니까 오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아까 찌꺼기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. 이 망이 꽉 막힐 정도로. 자, 그러면 이제 이 656 엔진을 조립을 시작을 할 거예요. 이제 세척을 하고 로커암 이상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오늘 좀 조립을 시작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내일 시동을 한번 걸어보는 쪽으로 한번 만들고, 저 654 엔진도 아마 내일 시동을 거는 쪽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세척하고 수리하자. 자, 지금 656 엔진을 조립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. 진공 라인에 오일이 아직 많이 넘어가지 않았어요. 세척으로만 다행히 끝났고, 이 오일이 넘어가면서 하이드로백 내부에 다이어프램이라고 고무로 되어 있는 막을 손상시켜요. 오일에 불어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다행히 이 차는 거기까지 오일이 침투하진 않았어요. 다행히 텐덤 오일 펌프를 교환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. 물론 터보 차저가 작동이 안 돼서 텐덤 오일 펌프를 갈았지만 그래도 하이드로백으로 오일이 넘어가기 전에 예방정비 차원에서 교환한 거라 다름없잖아요. 그럼 이제 브레이크 쪽도 다 끝난 거고 터보 착조도 다 끝났어요. 엔진을 내렸을 때 이제 이 차량들은 누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잘 세요. 이 차량은 저희가 이제 제작한 리테이너로 교체를 할 거예요. 마지막 리테이너 작업이 나왔습니다. 크랭크 리테이너 저희가 제작한 거. 이 벤츠 리테이너는 이렇게 고무만 크랭크를 잡아주거든요. 근데 이제 TC 타입의 리테이너는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가요. 이게 엄청 쫀쫀합니다. 이거 보세요. 이 탄성이 느껴지시나요? 그리고 이제 고열에 견디는 리테이너로 제작을 해서 벤츠들은 이걸로 시공을 하고 있어요. 177 엔진도 그렇고 275 엔진도 그렇고 654, 656도 그렇고 다 지금 저희가 제작한 리테이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. 크랭크 리테이너가 진짜 잘 껴줘야 되거든. 이 손상이 가면 안 돼요. 근데 확실히 이 TC 타입의 리테이너가 좋아. 저희가 제작한 리테이너를 교체를 했고요. 요걸로 교체하면서부터는 진짜 오일 누유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. 뭐 정품을 써도 오래 안 갔었고, 새 차도 10,000km, 20,000km대의 차들이 누유가 발생을 했었는데, 이제 저희가 제작한 리테이너를 교환하고 나서는 다시 제작업이 없고 그 내구성이 훨씬 더 길게 가고 있습니다. 개선한 리테이너부터 시작해서 각종 가스켓들 잘 고장이 나니까 로커암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했고요. 고질병인 텐더펌프, 워터펌프, 진공라인, 솔레노이드 밸브까지 다 지금 이제
작업 완료를 했습니다. 빨리 좀 나가야 돼서 어제 저희가 새벽까지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금방 다 만들어졌어요. 자, 이제 요거 엔진 올려서 저희가 가속을 하고 부하시 때 터보가 작동될 때 그때 엔진 체크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번 시운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. 결론적으로 이 차는 텐더 펌프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일 관리가 안 돼서 진공 라인의 책밸브에 이물질이 많이 껴서 진공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터보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부스 압력 고장 코드가 뜬 거예요. 지금 여러 군데서 돌다 왔는데 이게 메인 진공을 측정했더라면 아무래도 잡지 않았을까 싶은데 메인 진공도가 떨어져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. 그 원인은 오일 관리의 부재로 책밸브가 막혀서 문제가 된 거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엔진을 올려서 저희가 시운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656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연료가 올라오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세척액 같은 것들 때문에 소리가 좀 거칠었는데 지금 이제 정상적인 엔진 소리로 들어왔어요. 지금 656 엔진 같은 경우는 고질병들 말고는 오일 먹는 거 말고는 진짜로 엔진이 디젤치고 굉장히 정숙하고 힘도 넘쳐납니다.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너무 좋은데? 엔진 소리? 야, 엔진이 거의 뭐 미동도 없어. 엄청 좋네. 654 엔진도 지금 거의 다 조립이 완료가 돼가고 있거든요. 지금 이 656 엔진도 출고하고 654 엔진도 출고하려고 하는데 그 소음을 못 담은 게 너무 아쉬워요. 소리가 굉장히 컸거든요. 근데 그 소리의 큰 거에 비하면 캠축은 많이 안 먹었어요. 이 656 엔진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고부하 때 혹은 터보가 작동될 때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시운전을 한번 나서 볼 거예요. 시동 걸어서 새는 게 있나 없나 마지막 체크하고 시운전을 나가면서 엔진 고장 코드 지우고 출발했을 때 다시 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우, 좋아. 자, 오늘도 야간에 시운전을 나섰습니다. 656 엔진이 조립이 다 끝나서 시운전을 나섰는데 일단 이 656 엔진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참 좋은 엔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나쁜 엔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참 크게 문제예요. 브레이크가 안 되는다고 심각한 문제거든요. 옛날에 벤츠에서 SBC가 나왔을 때 정말 무서웠거든요. 저 한 번 느껴봤는데 SBC라고 해서 이제 보시와 합작해서 브레이크를 만든 게 있어요. 배력 장치가 없이 전자 펌프로 인해서 압력을 형성을 하고 그 펌프가 페달을 밟는데 일정 횟수가 지나면 그걸 교환하라고 이제 나오는 그런 SBC 펌프라고 있었어요. 그 SBC 펌프는 제가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몇만 회, 몇십만 회 뭐 이렇게 밟으면 경고등이 들어와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리셋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 SBC가 고장난 걸 제가 한 번 타봤거든요. 진짜 죽을 뻔했어요. 브레이크가 아예 안 들어요. 이 하이드로백 나간 건 잽도 안 돼. 그냥 아예 안 듣는다고 보면 돼. 진짜 사고 날 뻔했는데 야, 그러고 나서는 정말 무섭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 656 엔진도 오일 먹는 거랑 진공 펌프에서 오일이 넘어가서 진공 라인에 영향을 주는 거 터보차저라든가 하이드로백에 영향을 주는 이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참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나쁘다고 하기도 그렇고 새 엔진도 엔진 오일을 먹는다. 피스톤이 주물로 들어갔거든요. 최초로 주물로 들어간 피스톤이 들어가다 보니까 피스톤 링 간격이 커요. 이 차가 오일을 먹어요. 열팽창 지수를 고려해서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났습니다. 두 가지 말고는 참 괜찮은 차인데 이 진공 펌프가 개선품으로 교환하고 나서는 추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. 다시 그 문제로 입고되지는 않았으니까. 이 차량은 진공 라인에 압력을 형성을 못했지만 오일이 넘어가서 하이드로백까지 넘어가진 않았어요. 다행히도. 그래서 하이드로백까지는 교체를 안 했고 이제 부스트 압력 낮음이라는 고장가 뜨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밟아볼 거예요. 여기가 지금 고가거든요. 언덕에서 훅 밟아볼게요.
고가에서 풀악셀을 쳐도 일단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. 고장코드 이미 지어놓은 상태고요. 고장코드도 한번 보시죠. 자, 고장코드 감지 안 됐음인데 일단 나갔다가 ECU의 고장코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자, 급가속이 끝난 후에도 고장 감지는 되지 않고 있어요. 고부하의 급가속을 하면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차 변속 타이밍이 이상하고 차가 안 나갔었거든요. 여러 번 터보 차저를 작동시켜서 고장 코드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을 하고 차량 리프팅해서 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후기형 S350D 같은 경우는 직렬 6기통 엔진이 달려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정숙하고 실내에서 뭐 거의 가솔린 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음도 잘 돼 있어요. 치명적인 단점만 아니면 상당히 괜찮은 차인데 그 치명적인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에요. 수리는 잘 다 끝나서 지금 풀악셀을 밟고 있습니다. 오, 좋아. 656 S350D의 엔진 작업도 이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